여러분, 성기사로 5연승을 한 기념으로 여러분께 약속했던 티리온 폴드링에 관한 썰을 시작하겠습니다. 티리온 폴드링은 단순한 성기사가 아니고요. 하스 글렌이라는 지방의 영주였습니다. 즉 영주. 우리로 치면은 뭐 경기도지사? 아무데나 전화 걸어가지고 나 경기도지사 티리온이요. 관등성명을 대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엄청난 지위에 있으신 분이죠. 티리온 폴드링은 그 우서로부터 빛의 인도자 우서로부터 빛의 힘을 받아서 2차 오크 대전쟁과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용맹하고 지혜로운 성기사였습니다. 2차 대전쟁이 막 끝난 시기, 오크에 대한 얼라이언스의 증오가 극에 달해있던 그 시기, 티리온 폴드링은 영주로서 자신의 영지인 하스글렌 지방을 순찰을 돕니다. 순찰은 원래 불시에 무작위로 돌아야 제맛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요즘 먹고 살만 하신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화를 받고 있으면은 어서 반갑소. 나는 하스글렌 영주 티리온이요. 당신의 관등성명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산보를 돌고 있는데, 그러다가 영지 내에 어떤 탑이 있었어요. 자, 제 방송은 또 디테일이 생명이죠. 탑에 대한 고증을 철저히 자, 타워가 있어요. 타워. 믿으세요. 타워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워인 걸 믿으실래나? 오케이. 타워. 타워예요. 타워. 타워에 누가 숨어 있는 걸 봅니다. 놀랍게도 숨어 있던 인물은 이빨이 나 있는 오크였어요. 우리의 대영주 티리온 폴드링은 자신의 영지 내에 오크가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죠. 바로 자신의 병기인 지능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힘의 축복, 왕의 축복을 외치며 닥도를 합니다. 예상컨대 티리온은 징벌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숨어있던 오크도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 자신의 도끼를 들고 둘은 호각지세로 싸우게 됩니다. 이 오크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티리온도 엄청나게 용감하고 빛의 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강력한 성기사였지만 상대 오크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막 지휘의 외침을 쓰고 막 옆에다가 불토 깔아놓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질풍 터지면은 막 두 대를 치고 그러는데, 와, 이 싸움은 점점 마치 삼국지에서 여포 관우 장비 유비가 일기토를 하는 것 마냥 점점 점입가경으로 흘러갑니다. 둘은 막 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 하다가 타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티리온은 지금이 찬스다. 그동안 모아놓았던 만화 그리고 표출되었던 분노의 힘을 모두 빛의 힘으로 승화하면서 자신의 궁극기 응징의 경로를 씁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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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티리온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으니 응징의 경로는 랜덤 타겟팅입니다. 이 오크에 맞지 않고 벽에 맞은 게 꽝! 꽝! 벽에다가 두 방을 맞았더니 타워가 무너져 내립니다. 티리온 폴드링은 무너져 내리는 타워에 깔리면서 주마등처럼 지난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실수했던 것들. 응격을 쓰기 전에는 평등을 먼저 썼어야 했는데, 아르거스를 내기 전에는 신병을 먼저 깔았어야 했는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차려보자 며칠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린 티리온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자신은 어떤 돌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자신과 싸웠던 그 오크가 놀랍게도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티리온이 눈을 뜨자 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드나 친구야. 티리온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상대에게 왜 나를 죽이지 않았나 라고 얘기하자 상대 오크는 아이트리그라는 오크였어요. 그 오크는 우리 오크 부족은
힘과 명예를 긍지로 생각하는 부족이다. 상처 입은 전사를 공격해서 죽일 생각은 없다. 자, 일단 따뜻한 차를 마시고 기운이 들면 다시 한번 나와 자웅을 겨뤄보자. 티리온 폴드링은 폭풍 감동의 쓰나미에 빠집니다. 내가 알고 있던 오크들은 피와 약탈에 굶주린 그야말로 야만인이었는데 이 오크는 다르구나. 이 오크는 그야말로 힘과 명예를 알고 자신이 섬기는 빛의 힘에 버금가는 무언가 포스가 있는 오크였어. 티리온이 감동을 먹어서 벌떡 일어나자. 미안해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돼요. 예, 일어나자. 이 오크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침대는 마음에 드는가? 이 돌침대로 말하자면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장수 돌침대로서 33,000원에 36개월 할부로 판매하겠네. 티리온 폴드링은 영주잖아요. 돈이 많아요. 기꺼이 일시불로 딱 지르고 돌침대를 들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별이 5개예요. 그렇게 해서 종족과 부족을 초월한 성기사, 인간 성기사 티리온과 오크 주술사 아이트리그와의 우정은 지속됩니다. 티리온은 심심하면 찾아가서 아이트리그와 이 오크는 아이트리그라는 이름의 오크입니다. 아이트리그에게 요즘 나온 신상품 좋은 거 뭐 있나요? 라고 그러면 아이트리그는 지난번 장수 돌침대에 이어서 옥장판도 있고 뭐 냄비도 있고 장미식칼도 있다네. 이 장미식칼로 말할 것 같으면 닥치는 대로 썰 수 있는 훌륭한 보검이지. 아마 자네가 지금 쓰고 있는 지능검보다 훨씬 강할 걸세. 티리온 폴드링은 아이트리그와 그렇게 해서 계속 우정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들의 우정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으니 티리온 폴드링이 대영주였잖아요. 영주 밑에는 꼬봉들이 있습니다. 이 꼬봉 중에 한 명이 이 둘이 만나는 것을 보고 국정원에 신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의 수장이었던 우리 우석영이 친히 저놈을 잡아와라. 아이트리그가 아니고 티리온 폴드링은 우석영과 개인 면담을 합니다. 우서가 그럽니다. 티리온, 폴드링경, 잠시의 잘못된 선택으로 얼라이언스의 긍지를 잃지 말게. 지금이라도 저 더러운 오크를 당장 잡아오게. 그러면 그대의 죄를 용서해 주겠네. 그러자 우리의 대인배 성기사 티리온 폴드링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아이트리그에게 도망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아이트리그는 이 꼬봉에게 잡혀오는 길이었죠. 그렇게 해서 티리온 폴드링은 자신에게 빛의 힘을 부여했던 빛의 인도자 우서에게 기경팔맥을 패하여 무공을 잃게 됩니다. 예, 10갑자의 내공을 모두 상실하게 돼요. 혈도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성기사로서 힘을 잃어버리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고요. 아이트리그는 로데론 왕국으로 잡혀갑니다. 아이트리그가 잡혀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학대를 받습니다. 이미 오크와의 대전쟁에서 삶의 터전이 황폐화된 그런 주민들은 이 호송대를 보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막 막대기를 쑤시고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아이트리그를 구박해요. 아이트리그가 로데론에 도착했을 때쯤엔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티리온 폴드링은 고뇌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에게는 더 이상 무공이 없어요. 아이트리그의 최후의 순간을 친구로서 지켜주기 위해서 아이트리그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 티리온 폴드링은 인간으로서는 두 번째로, 최초는 우서경이었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의지로 빛의 힘을 각성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 성기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빛의 힘을 각성한 성기사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명, 빛의 인도자 우서. 우서가 왜 빛의 인도자였냐면은 빛의 힘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성기사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서가 기경팔맥을 탁탁탁탁탁 뚫어줘야지 빛의 힘을 쓸 수 있는 건데, 무려 티리온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빛의 힘을 깨닫고 죽어가는 아이트리그에게 신의 축복, 보호의 축복, 그리고 힐을 퍼부어서 살려냅니다. 때마침 이때 아이트리그를 구하러 온 호드의 용사가 있었으니 그는 혼을 실어서 2번 때리는 망치, 두메머를 들고 있는 스랄이었습니다. 빛의 힘으로 치료된 아이트리그는 스랄과 함께 떠났고요. 티리온 폴드링은 숨어서 야인으로 지냅니다. 반역죄를 뒤집어 쓴 거죠. 그렇게 해서 티리온 폴드링은 거짓골로 숨어 지내고요. 아이트리그는 훗날 스랄의 오른팔로서 지금도 오그리마에 가면 언제나 스랄 옆에는 아이트리그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전엔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티리온 폴드링은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하루하루 빌어먹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티리온 폴드링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으니 그의 아들 티리온 폴드링의 아들은 반드시 잘 크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은빛 십자군, 십자군이 아니라 그 성기사가 됩니다. 티리온 폴드링은 성기사가 되어 고향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죠. 아는 척은 할 수 없고, 아들아, 네가 태어나던 날 모든 하스글렌이 너의 이름을 속삭였단다. 정의의 수호자로 자라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느냐? 라면서 아들을 먼 발치에서 배웅합니다. 하지만 아들아, 이 아들은 훗날 붉은 십자군에 가입하여 타락을 합니다. 붉은 십자군은 원래 스컬지와의 싸움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집단이죠. 그래서 스컬지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길이 그들을 타락으로 이끌었었죠. 점점 타락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티리온 폴드링은 고뇌에 빠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은 폐지 줍는 노인일 뿐.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다가가서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은 그럼 아버지는 왜 얼라이언스를 배신하셨죠? 라고 했을 때 할 얘기가 없거든요. 자신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아들에게 뭔가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티리온 폴드링은 폐지 줍는 노인을 가장하면서 우리 유저들에게 와우상에서 열심히 인던을 돌면서 몬스터를 잡고 파밍을 하고 때때로는 서로서로 분쟁을 일으키며 풀포의 사건사고 게시판에서 서로서로 키보드 배틀질을 하던 우리 유저들에게 퀘스트를 줍니다. 이상한 퀘스트를 줘요. 이것저것 귀찮은 일들을 막 시켜요. 우리 유저들은 군말 없이 퀘스트를 해줍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나에게 아이템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이런저런 귀찮은 퀘스트를 완료하자 그제서야 티리온 폴드링은 허리를 핍니다. 허리를 피고는 사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네. 내 아들이 지금 타락해가고 있으니 내 아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게나 라고 합니다. 티리온 폴드링이 아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은 뭐였죠? 뭐 있었는데 뭔가를 전해줘요. 이것은 아들과 티리온 폴드링의 추억이 담긴 어떤 그런 물건이었어요. 이 물건을 들고 우리가 붉은 십자군 수도원에 가서 이 아들에게 이것을 주면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뛰어오고 있는데 이단 신문관이 와서 아들의 목을 칩니다. 한 발 늦게 도착한 티리온은 아들의 주검 앞에서 오열을 하죠. 덩달아 우리 유저들도 숙연해져서 차마 엎드려 울고 있는 티리온에게 저기 퀘스트 완료했으니까 보상템 말할 수 없어요. 예로부터 패드립과 고인드립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거든요. 이 퀘스트가 바로 그 유명한 여러 얼라이언스 유저들의 심금을 울렸던 가족과 사랑 퀘스트. 티리온 폴드링은 아무튼 여기서 각성을 하고 다시 한번 성기사로 빛의 힘으로 우뚝 일어서서 훗날 파멸의 인도자를 들고 리치 왕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티리온에 대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썰 여기까지였고요. 식빵의 투기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